기자추 안지용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에 이 민희진 전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소송들, 상황들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해 K-팝 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바로 걸그룹 뉴진스였습니다. 시작은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 그리고 모기업인 하이브 간의 분쟁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전면에 뉴진스가 등장을 하게 됐던 거였죠. 처음에는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뉴진스가 낀 것 같았는데 지금은 뉴진스가 그 당사자로 전면에 드러났다는 거, 이 부분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법적 다툼으로 비화가 됐는데 소송의 주체가 되게 다양하죠. 근데 일단 하이브가 모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하이브로 저는 지칭을 하고요. 나머지는 민희진 측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이브 측이 민 전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수사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이브 산의 또 다른 레이블이죠. 아일리시 속한 빌리프랩과 르세라핌이 속한 소스뮤직이 각각 민 전 대표 측을 고소했고 이에 대한 재판이 2025년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하나라도 패소하면은요, 저는 치명적이라고 봐요. 왜 그럴까요? 이 사안이 개별 사안이 아닙니다. 결국은 다 하나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누가 졌다. 그러면은 그 재판부의 판례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재판부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보수적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조문에 있는 내용, 이거를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적용을 한다는 거죠. 넓게 보면 너무 범주가 커지니까. 즉 보수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거죠. 즉 같은 법을 갖고 판단을 했는데 A 법정에서 B가 잘못했다. 다른 법정에서는 그 판례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존중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에서라도 지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지난 1월 10일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빌리프랩과 소스뮤직의 각각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양측 모두 변호인단만 출석했는데 과연 어떤 주장들이 오갔는지 그리고 이를 들은 재판부가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빌리프랩은 지난해 5월, 소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억 소송을 제기한 빌리프랩의 변론 기일이 먼저 열렸어요.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의 앞선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빌리프랩이 아일리시 기획하는 과정에서 뉴진스의 컨셉, 안무 등을 표절했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아일리시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이 좌표 찍기를 했고 사실 여부를 떠난 발언을 해서 큰 상처를 주었다. 태권도를 예로 들면 품새가 있는데 정해진 품새도 있지만 동작을 하는 사람에 따라 어디에 힘을 주느냐로 평가를 하기도 한다. 걸그룹 안무도 비슷한 동작이 당연히 반복될 수밖에 없고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데 민 전 대표 측은 엉뚱하게 그 동작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개다리춤이란 게 있죠. 개다리춤이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는데 누군가가 무대 위에서 개다리춤을 차용을 했어요. 그럼 맨 처음 개다리춤 춘 사람이 저거 표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빌리프랩 쪽의 입장입니다. 그럼 민 전 대표의 입장은 어떨까요? 뉴진스가 데뷔한 8개월 이후에 아일리시 데뷔했는데 아일리시 데뷔한 직후부터 대중으로부터 계속해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즉 본인들이 아니라 대중으로부터 먼저 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한 좌표 찍기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아일리시 결성되기 전 빌리프랩 측이 뉴진스의 기획안을 제공받으면서 두 기획안이 똑같다는 하이브의 내부 제보가 있었다는 것도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뉴진스의 소속사 대표이사로서 K-팝의 관행 문제를 공론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고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민 전 대표 측은 또 이런 주장을 기반으로 해서요. 지난해 11월 빌리프랩을 상대로 5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르세라핌이 속한 소스뮤직 대 민 전 대표 측의 재판입니다. 소스뮤직이 제기한 5억 원 소송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이날 소스뮤직도 기자회견을 문제 삼았고요.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거짓이고 모욕적인지를 하나하나 짚었는데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캐스팅했다고 주장한 것,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긴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이브가 어겼다는 주장, 소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한 것 등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 전 대표가 본인이 맡은 브랜딩 업무를 차일피일 미뤘으며 뉴진스가 2관 8개월 만에 데뷔할 수 있었던 건 장기간의 트레이닝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소스뮤직에서 멤버들을 트레이닝을 다 해놨기 때문에 어두워러 가서 8개월 만에 데뷔할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이거에 대한 민 전 대표 측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2019년 하이브에서 민 전 대표에게 걸그룹을 만들어달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게 뉴진스다. 뉴진스의 컨셉과 형상을 모두 민 대표가 기획했고 그 기획에 맞는 연습생이 민 대표에 의해 멤버로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민 대표가 별도 레이블을 데려와 역량을 모아 뉴진스가 데뷔할 수 있었다. 그걸 그대로 발표한 것이다. K-팝 문화 개선 취지의 발언을 놓고 개인에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하는 건 개인에 대한 입막음 보복성 소송이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자, 이게 양측의 입장은 사실 그동안 나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팽팽한 평행선이에요. 그럼 이걸 바라보는 재판부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일단 재판부, 빌리 프랩의 소장을 보고 빌리 프랩의 컨셉은 현재 10대가 닮아가고 싶어하는 것이고 뉴진스는 10대 감성이라고 비교해서 얘기를 했고요. 아일릿은 다수의 작곡가들의 과정을 통해 노래가 만들어지지만 뉴진스는 단일 작곡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내용을 볼 때 둘, 아일릿과 뉴진스 사이에 어느 정도 차별성이 있어 보인다는 취지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런데 빌리 프랩이 제기한 공식 SNS 팔로워 앨범 판매량이 이런 주장으로 인해서 하락하고 계약 등이 무산됐다. 이런 주장에 대해선 결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다음 재판에서 첨부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관련된 내용을 다음 재판에 더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첨부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빌리 프랩 측에서 민 전 대표 측이 형법상 업무방해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는 고의로 발생한 것인데 그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고의로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빌리 프랩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재판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고의, 즉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즉 카피 여부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컨셉을 카피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을 판단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그 판단 기준을 전문가로 해야 되는지 일반 대중으로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지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얘기를 했죠. 우리가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대중들이 이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근데 정말 대중의 눈높이로 봤을 때 비슷해 보이네. 이걸 표절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전문가를 데려와서 전문가들이 볼 때 컨셉 표절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 이런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 자체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재판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들에게 이 부분을 판단해달라고 맡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두 가지 재판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민희진 전 대표와 뉴진스를 지지하는 이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비판한 이들의 생각은 웬만해선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판 결과가 나와도 재판이 잘못됐네 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이미 각자의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반 대중과 언론은 재판부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민 전 대표가 이긴다. 그럼 민 전 대표 측의 주장대로 아일릿의 표절과 하이브 및 소스뮤직이 뉴진스의 데뷔부터 활동까지를 방해했다. 이런 그동안의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다는 거죠. 민 전 대표가 이기면요. 그렇게 되면은 민 전 대표의 다른 주장들도 더 무게를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로 인해서 뉴진스가 강조하는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라는 주장에도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즉, 이 재판에서 지게 돼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민 전 대표가 주장했던 대로 뉴진스도 같은 주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랑은 더 일할 수 없다는, 계약관계는 끝났다는 그들의 주장이 훨씬 더 무게가 실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재판부가 빌리프랩과 소스뮤직의 손을 들어줄 경우 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궁극적인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궁극적인 게 뭘까요? 바로 하이브가 제기한 업무상 배임, 이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즉, 민 전 대표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주장을 내놓고 했던 건데 이게 전부 다 재판부에서 인정이 안 됐다 할 경우에는 그동안 민 전 대표가 했던 얘기들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지겠죠. 더욱이 이 표절과 활동 회방 의혹 같은 경우 민 전 대표가 그동안 하이브를 상대로 맞다이를 벌여온 행보의 이유입니다. 근데 재판부에서 하이브의 손을 들어준다? 민 전 대표의 이런 방어 논리, 공격 논리가 전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측 모두 정말 물러설 수 없는 재판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이 재판 결과에 따라 뉴진스 혹은 아일릿의 이미지에 큰 데미지를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변론기일은 3월 7일 빌리프랩, 3월 14일 소스뮤직 한 주차입니다. 이때는 양쪽 모두 이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겠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때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와 주장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 볼 거는 뉴진스 멤버 한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국민신문고에 이 한이에 대한 불법 체류 신고가 접수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서울 출입국 측은 고용 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불법 체류 민원건에 대해선 제3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법 위반 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 상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는 E6 비자 체류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 자격, 체류 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현재까지 한이가 한국에 머무르면서 뉴진스 멤버로 활동할 수 있는 건 어도와의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E6 비자가 유효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양측 간에 어떤 관계 설정이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한간에서 불거진 불법 체류설, 이건 과연 가능한지를 따져보면은 사실 이거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일단 아까 그 E6 비자는 고용주와의 계약이 해지되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일단 한이가 지난해 11월 29일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이때부터 비자의 실효는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체류다. 이런 논리거든요. 다만 중요한 거는 30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체류 자격 변경, 비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인즉 정말로 한이의 주장대로 11월 29일자로 계약 기간이 끝났어도 이 변경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달간의 말미를 얻었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은 그 한 달이 지난 시점이죠. 근데 중요한 거, 고용관계가 맺어져 있는 어도어에서는 한이가 여전히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레이블은 앞서서도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이의 주장대로 어도어가 맞다, 계약 관계가 끝났다 하면은 실제로 한 달 안에 한이가 어떠한 계약 변경이 없다면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도어는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서울 출입국 입장에서는 원래 계약 고용 관계가 있는 쪽에서 우리 계약은 유효해요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인정을 하겠죠. 이때 한이가 와서 아니에요,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저는 자격 없어요 라고 얘기할 리는 만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될 확률은 극히 낮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도어 측이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바로 임의로 뉴진스가 활동을 하면서 광고 계약 등 이런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이들에 대한 이 매니지먼트 주체가 어도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이 부분 역시 저희가 후속 취재 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